안녕하세요. 좋은 버나드입니다. 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오늘 중점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팔려서 유럽 항구에 쌓여있는 중국 전기차 이거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이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석해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거 매크로 이슈 지금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지금 뭐 전쟁을 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주식시장에 어떻게 작용할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봐드리고요. 그리고 또 인사이트가 너무 많아요. 중국 전기차 관련해서 아니면은 테슬라나 전기차 시장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드릴 만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란이랑 이스라엘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 감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진실의 약속 작전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란이 드론이랑 미사일을 쐈다고 하는데 뭐 이제는 보복을 하고 끝났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또 행동하는지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도 또 화난다 또 공격해야겠다 하면은 또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은 또 전쟁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된다. 그래서 지금 뭐 금요일날이죠. 금요일날 장 마감 전에 다우산업이나 나스닥 종합 S&P 500이 이란의 공격을 예상을 하고 이렇게 빠졌을 수도 있고요. 지금 선물 지수랑 이런 거 보니까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이나 전기차도 그렇고요. 테슬라도 그렇고요. S&P 500, 나스닥 100 다들 빠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 있는 전기차 관련해서 뭐 니콜라나 리튬 아메리카스나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뭐 다들 빠졌습니다. 그리고 뭐 엘보말, SQM, 리벤트 다들 급격하게 빠졌거든요. 이게 지금 전쟁 때문에 빠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란은 뭐 아까 보복 공격을 지금 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만약에 다시 또 이스라엘도 또 다시 또 보복해서 또 반격을 한다고 하면은 세계 경제에 지금 금리 인하를 위협할 것이고 그 다음에 유가는 뭐 이제는 100달러가 아니라 130달러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된다. 그래서 지금 유가도 유가 선물 시장이 열려보면은 또 움직이겠지만 진짜 100달러도 넘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환율도 더 튈 수가 있으니까 걱정이 되고요. 유가가 이제 다시 오른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가 미뤄지는 거니까 우리 전기차 관련 주식들은 또 한 번에 이제 고난의 행군이 더 길어지겠다.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들 또 실망하지 마시고요.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줍줍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주식들도 똑같아요. S&P 500이나 나스닥 100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싸게 줍줍을 노려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포르쉐 타이칸 있잖아요. 포르쉐 타이칸이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리콜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아우디 이트론도 같이 할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니까 지금 보니까 포르쉐 타이칸이 배터리 화재를 리콜을 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고전화 배터리 단락으로 배터리가 과열되고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전기차 타이칸에 대한 리콜을 공지를 했다. 그래서 포르쉐 코리아가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타이칸과 타이칸 4S 그 다음에 타이칸 GTS 등 329대가 리콜 대상이다. 포르쉐는 배터리를 점검한 뒤 일부 배터리를 교체할 계획이다. 타이칸은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장착한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배터리 문제라고 하니까 이 제조사에서도 배터리에 대해서 보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타격이 많이 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포르쉐는 앞서 같은 문제로 미국에서 타이칸 749대를 리콜했다. 그래서 포르쉐 타이칸은 폭스바겐 그룹의 J1 플랫폼에서 설계가 됐다. 그래서 이게 아우디 전기차 이트론 GT 그 다음에 RS 이트론 GT도 J1 플랫폼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장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우디 차종도 아마 이제 또 리콜을 할 수 있겠구나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거는 악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미국에서도 1042대가 리콜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서 아우디 코리아도 아마도 리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 모델에 대해서. 그래서 참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LG에 또 악재가 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중국산 전기버스 공세를 막아라. 현대 수소버스 생산력을 6배 늘린다. 그래서 참 이거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전기버스로 막아야 되는데 뭐 현대 자동차가 뭐 올해 수소버스 생산 능력을 6배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산 전기버스 판매량이
국산을 처음으로 앞지르면서 해외 업체가 진입 못한 수소버스를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야, 대단합니다. 우리만 수소버스를 만드니까 우리가 수소버스를 만들어서 중국의 전기버스를 막겠다는 전략이 과연 통할까? 참 걱정이다. 그래서 정부도 보조금을 아마도 뭐 수소버스에다 또 밀어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대세는 전기버스로 가고 있고 비아디나 중국 전기버스 회사들이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등등 전 세계에 버스를 수출하는데, 버스랑 상용차들을 전기로 수출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수소로 간다고 하면 과연 누가 이길까? 해외 경쟁력이 뭐가 있을까? 내수만 이렇게 파먹고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000대를 만들어서 수소로 공급한다는데 가격도 당연히 비쌀 것이고 충전 비용도 비쌀 텐데 지자체에서 과연 할까? 지자체 이런 버스 회사들이 과연 할까? 저는 의문이다.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서 아직도 안타깝다. 우리나라는 뭔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 갈라파고스화가 되고 있고 점점 경쟁력을 잃고 있고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정책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제가 약간 딴소리로 새는데 중국에 대해서도 요즘 안 보려고 하고 중국은 다 짝퉁만 만들고 싸구려만 만드는 데다 이렇게만 막 계속 치부하잖아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네티즌들 사람들만 봐도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중국은 진짜 자동화로 엄청나게 빠르게 공장을 돌리고 있고 그런 자동화에서 나오는 엄청난 생산력과 값싼 이런 뭐 공산품들이 다 테무랑 알리바바로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태양광 덤핑이라고 하잖아요. 태양광 덤핑이라고 하지만 태양광 웨이퍼라고 하죠. 태양광판 전지 가격이 엄청나게 싸지면서 그걸 중국에 있는 사막에 싹 깔아요. 그래서 그 전기를 값싸게 생산하고 그걸로 또 공장을 싸게 돌리고, 아니면 전기를 거의 무료로 공장에 이렇게 줘버리니까 그 가격에 이제 테무랑 알리에서 그런 가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기차도 그래서 더 싸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화까지 돼버리니까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이 점점 우리나라의 기술을 더 따라잡고 심지어 따라잡은 분야도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의문이에요. 언론에서 그거를 우리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막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국민이 원래 바보라서 언론들이 야 이거 해봤자 조회수도 안 나와, 그래서 이 뭐 중국이 뭐 발전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중국이 무너진다, 중국 경제 망했어요, 중국 부동산 결국 폭락한다 뭐 이런 걸 해줘야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중국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성장도 잘 하고 있고, 옆에 일본도 다시 반도체 다시 부흥을, 르네상스라고 하죠. 반도체 다시 부흥을 열고 있고 우리나라만 뭔가 점점 뒤처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저출산이고 이제 경제 분야도 점점 꺾이고 있다. 화학 분야에서도 지금 중국한테 밀리면서 지금 여수 그쪽 화학단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희망퇴직도 받고 있다고 그런 기사도 몇 번 봤었는데, 그런 거 보면서 그렇게 잘 나갔던 화학 정유 이런 업체들도 중국의 이런 값싼 이런 가성비 넘치는 화학 제품 이런 석유 제품 때문에 밀려가고 있다. 그래서 참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팔리는 중국 전기차 재고가 쌓인 유럽 항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또 이거 내용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또 유럽에서 안 팔려서 뭐 전기차 무덤이 또 생겼구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죠.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중국 자동차가 유럽 항구에 갇혀 있습니다. 비아디, 제너럴 모터스, 아니 그레이트홀 모터스 이런 기업에 운송 문제가 있다는 정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박에서 하역된 자동차를 현지 딜러에게 운송해줄 회사를 찾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항구 주차장이 중국산 자동차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중국에서는 이런 운송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거를 예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진실의 일부는 일부일 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판매 기대치보다 높게 유럽에서 수입을 했다. 그래서 좀 쌓여있긴 한데, 그리고 이 운송 문제가 좀 있어서 운송을 못하는 거지, 뭐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아예 뭐 안 팔려서 뭐 몇 년이 쌓여있다 뭐 이런 거는 약간 와전된 내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운송업체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워낙 중국 전기차가 계속 들어와 버리니까, 자동차가 들어와 버리니까 이거를 지금 쌓아놓고 있다. 우리 똑같잖아요. 알리랑 테무 지금 직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평택항이 뭐 거의 마비가 됐다고 했죠. 인천항이랑 평택항이 마비될 실정이다. 그래서 막 쌓아놓고 있다. 컨테이너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너무 많이 와버리니까 병목 현상이 일어난 거지 뭐 안 팔려서 여기에 또 무덤이 생겼다 막 이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독일과 중국의 디커플링의 또 다른 사례 이렇게 하면서 숄츠 총리는 현재 독일 기업가 대표단과 함께 이 나라에 방문했다. 그래서 손님 중에 BMW 대표가 있는데 올리버 집세라는 BMW 대표는 중국이 BMW 매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회사는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니까 중국 자동차 막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번에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이거는 독일도 중국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되니까 막지 마라. 그래서 독일 자동차는 어차피 최고급 세단으로 가니까 어차피 중국에서는 이 가격대에 못 나오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중국 시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중국에 괜히 중국의 신기를 건드려서 뭐 유럽이 관세를 매겨서 중국 전기차를 수입을 안 한다는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항구에 이렇게 쌓여 있는 비아디나 중국 전기차 이런 차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자동차 이 조사에서 따르면 1분기에 가장 큰 자동차 수출 업체는 체리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장안 자동차, 지리, 그 다음에 비아디, 그레이톨 모터스, 그 다음에 테슬라, JAC다. 그래서 수출품의 3분의 1 미만이 전기차였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가 전기차였고 가장 큰 마켓이잖아요. 마켓시어는 러시아, 멕시코, 벨기에, 영국, UAE걸요. UAE, 그 다음에 사우디, 브라질, 필리핀, 호주, 태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잘 팔리고 있다. 볼 수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잘 팔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비아디가 지금 24년 2분기까지 베트남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대규모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베트남에서 지금 그러니까 채용 이런 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채용 공고를 내서 지금 이렇게 채용을 하겠다. 뭐 총 지배인, 영업부장, 뭐 보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리, 서비스 뭐 이런 거 이런 어드바이저들을 다 구하고 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 보니까 결국 비아디가 베트남에 진출하는 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이 칼럼도 제가 나중에 또 자세하게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중국 전기차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이런 내용인데 저는 지배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중요한 거는 기가 캐스팅 이 생산 자동화 시스템이랑 EV 배터리도 잘 만들고 있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잘 만들고 있고 테슬라를 벤치마킹해서 잘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아디, CATL, 테슬라 이런 전기차 산업 이런 회사들이 중국에서 많이 성장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비아디는 이미 브라질에서는 태양광이나 전기차 배터리나 이런 거를 계속 수출을 하고 있다. 태양광 뭐 에너지 배터리도 수출하면서 브라질을 친환경으로 계속 바꿔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도 중요합니다. 참 미국 시장이 있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점유율이자 전기차 점유율은 7.6%에 불과하고요. 미국에서 새로운 전기차의 평균 가격은 미화 5만 달러 정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미국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제한적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죠. 우리나라도 독점하는 그 업체가 맨날 전기차 가격 팔리지도 않는데 가격만 쳐 올리고 있잖아요. 독점한다고. 그러면서 값싼 이런 비아디의 1000만원대 차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차량이 안 나오잖아요. 전기차가. 그런데 중국은 최대 EV 업체 비아디가 소형 시굴이라는 전기차가 10,000달러다. 10,000달러 미만으로 나온다. 그래서 1000만원대로 나오는데 이런 게 미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냐. 왜냐? 값싸고 가성비 있는 전기차를 쓰고 싶은 수요가 있는데 미국 소비자들도 그런 수요가 있는데 왜 그걸 관세로 막냐. 그래서 그걸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소비자가 이렇게 이득을 보려고 하면은 자유무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이런 값싼 제품들이 들어오고 그래야 우리도 뭐 이런 소비자들이 이득을 보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근데 그걸 다 막고 있다. 막고 있으면서 자국 산업을 키워주려고 하는데 5만 달러를 주면서 그렇다고 막 중국보다 엄청난 성능이 좋거나 주행거리가 높거나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뭐가 좋은 선택인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 전기차가 이 가격대로 나오니까 결국은 미국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진짜 미국 시장도 일론 머스크 말대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말대로 초토화될 것 같다. 진짜 중국 전기차가 세계를 지배할 거라고는 저는 한 90% 정도는 확신을 한다. 이제는 점점 확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70%였다가 그다음 80%였다가 90%까지 올랐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비아디 보면은 비아디 국적과 관계없이 싸고 좋은 전기차를 사고 싶은 사람들이 그리고 차에 흥미 없는 사람들이 비아디를 사고 싶어 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며 그래서 이 조사에 따르면은 차에 흥미가 없고
별로 타지 않고 값싼 전기차를 원하는 사람들이 비아디의 자동차를 원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을 잡으려면은 싸게 나와야 되거든요. 값이 싸게 나와야 되는데 비아디가 그거를 할 수가 있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박한나 기자가 뭐 배터리 온 이거에서 대해 뭐 이거 칼럼에서 중국 광저우 있잖아요. 광저우에서 지금 2026년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를 내놓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칼럼이 나왔는데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잖아요. 중국 국영기업인 광저우 자동차가 전고체 배터리 만든다고 했잖아요. 26년까지 전고체 배터리 만들겠다.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중국이 워낙 뻥카가 많아서 이거는 좀 신기술 만든다고 했을 때 이건 살짝 의심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저우가 지금 말하는 게 기술의 비전이라고 하면서 기술의 날 행사 때 12일 날 발표를 했는데 26년에 전기차 자회사인 GAC 아이온에서 전기차 브랜드인 하이퍼에서 여기 이걸 탑재를 해서 주행거리가 1000km 이상인 전기차를 내놓겠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래서 이 주행거리가 1000km 넘는 이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소개했다고 하거든요. 이 소개에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장점을 얘기해줬는데 과연 믿을만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GAC 측은 자사 전고체 배터리는 3세대 스펀지 실리콘 음극과 고용량 고체 전지 양극 기술을 사용해 400, 에너지 밀도가 400이나 된다고 하면 400까지 해서 이미 실험실 수준에서 대량 생산으로 이동했다. 뭐 이렇게 말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되는 부분은 2026년이다. 왜냐하면은 2026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차량 생산에 앞서 대량 생산할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양산이 중요하죠. 양산에서 이거를 수요를 맞추느냐, 그러니까 실패 확률을 줄이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광저우 자동차가 지금 26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내놓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삼성 SDI가 3사 중 가장 빠르게 27년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중국의 CATL과 도요타는 일본의 도요타는 역시 27년에 상용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쭉 보면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제가 CATL의 R&D 비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리튬 배터리에 관해서 이것도 완전히 정립된 게 아니라 계속 기술 개발을 해서 어떤 배터리가 정석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 R&D 투자 비용에서 이 3사의 다 R&D 비용을 합친 것보다 CATL이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비아디도 엄청난 인력, 뭐 10만 명이 넘는 연구원들을 계속 투입하고 있고 40만 넘는 직원들이 계속 일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인력과 자본을 갈아넣는 중국을 과연 나중에 이제 배터리 이런 기술에서 우리나라가 역전을 할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CATL은 DST와 차량 전기화 및 마케팅,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CATL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칼럼니스트에서 칼럼을 좀 가져왔는데 테슬라와 샤오미가 전기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 동력 이야기가 아니라 차가 스마트폰과 같은 네트워크 기기가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소프트웨어, 우리나라 그 독점하는 차가 굴러가다가 멈추는 그 회사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개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테슬라나 샤오미는 이게 차량이 단순히 전기로 굴러가는 바퀴 4개 달린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로 다니는 바퀴 4개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계속 이 소프트웨어를 계속 개발을 한다. 이 분야에서 일본도 뒤처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냉장고, IoT, 네트워크, 스마트폰 여러 가지 기능을 원스톱으로 도입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는 이동수단이고 달리는 물건이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휴대폰이 되고 있다. 그래서 편리성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런 걸 가장 잘하는 업체들이 테슬라나 샤오미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전기차 세상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랑 테슬라가 다 장악을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틈에도 못 깁니다. 망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왜냐?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똥망으로 만들고 있고 가다가 또 전기차가 쓰고 그러는데 뭐 어떤 방식을 만들어서 뭐 이게 엄청나다 뭐 이렇게 하는데 가다 서잖아요. 가다 쓰질 말던가. 그런 거 보면서 모르겠어요. 저는 뭐 한국 전기차가 엄청난 기술력이 있다 이렇게 빨아주는 유튜버들도 있는데 참 그런 거 보면서 뭔가 안타깝다. 저는 소프트웨어가 더 핵심인데 이 소프트웨어보다 뭐 전기차 이 플랫폼 기술이 뭐가 좋다 이런 걸 빨아주는 거 보면서 야 이거는 큰일 났구나, 이 포인트를 못 잡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쓸 때 중요한 거지 엔지니어가 뭐 전기차 구조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전기차를 잘 팔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서 안타깝고요. 일본에 대해서 또 좀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일본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범람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 하니까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80년대 일본이 수출을 제한하고 그러니까 청색선 그 다음에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해서 생산한 거고요. 일본 내에서 수출을 미국으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미국 제한한 이게 숫자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생산한 이런 대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추월한 거 보니까 중국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왜냐? 지금 보면은 제가 뉴스를 가져왔어야 했는데 안 가져왔네요. 지금 비아디가 멕시코 공장이 확정됐다고 하거든요. 멕시코에다 공장을 짓고 이제는 멕시코에 생산해서 미국으로 보낼 거란 말이죠. 이제 그리고 미국에다 CATL은 지금 뭐 제너럴 모터스나 테슬라나 포드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협약을 해서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비아디도 아마도 이제는 미국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변할 수가 있다. 원래는 자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했는데 이 수출량이 줄어들고 미국에서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생산을 해서 미국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돼도 우리는 이 주식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돈을 버는 거니까 상관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 내에 있는 일본 자동차 회사들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2011년 13.7%에서 20년에 21.9% 점유율을 찍었습니다. 판매량 점유율 최고치를 찍었다. 그 다음에 1분기에는 13.7로 감소를 했다. 올해 1분기에 13.7로 감소했고요. 노란색이 도요타고 파란색이 혼다고 보라색이 닛산. 그래서 닛산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다. 그래서 도요타는 실제로 2022년 정점을 찍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서 혼다는 올해 가장 큰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보면서 비아디가 이제 가격을 내리면서 일본 자동차들을 몰아내고 있구나. 중국 전기차들이 이제는 가격 전쟁을 하면서 일본의 내연기관 차량들을 계속 몰아내고 있다. 이 점유율을 중국 전기차들이 가져가고 있고요. 제너럴 모터스도 중국을 점점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하이 제너럴 모터스, 상하이 GM은 1분기 생산량이 46.6%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도 40% 감소를 했다. 여기 나와 있죠. 표에 나와 있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든 것은 상하이 폭스바겐이 1분기에 8에서 9% 상승했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 브랜드 1분기 생산량은 21% 감소했고요. 제너럴 모터스 GM은 중국 시장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마진이 더 높은 미국 시장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조금을 주면서 막으면은 그 자국 브랜드 전기차든 자동차들이 망한다. 왜냐? 자국에서만 꿀 빨려고 하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해외에서 이런 고생을 안 하려고 하니까 망하게 된다. 분명히 망한다. 그리고 중국 내 독일 브랜드는 일본 회사 및 제너럴 모터스 포드보다 더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를 갖고 있으며 중국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독일은 나름 또 중국에서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값이 비싼 헤리티지 이런 게 있잖아요. 프리미엄 종목들이 있잖아요. 프리미엄 그 회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 브랜드는 매출의 3분의 1을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일본 회사를 보면은 혼다 있잖아요. GAC랑 광저우랑 협약을 맺은 혼다도 판매가 22% 감소를 했고요. 도요타 있잖아요. 도요타는 1분기에 29%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이렇게 감소를 했고요. 각각 1분기에 47%, 23% 감소를 했다. 혼다는 앞으로 몇 달간 경쟁을 포기하고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혼다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GAC-IO는 비아디와 가격 전쟁으로 인해 전년 대비 3분의 1로 감소를 했다. 판매량이 감소를 했다. 그래서 혼다도 지금 재입고하기 위해서니까 혼다가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비아디에서 공격적으로 계속 가격을 낮추니까 일본 자동차들이 계속 밀리고 있다. 그래서 비아디는 중국에서 혼다, 닛산을 몰락시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두 개가 결합되어 올해 150만 달러의 미만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밀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계속 일본 자동차들을 밀어내고 선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자동차들은 선전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BBA라고 하죠. 벤츠, BMW, 아우디 이 비싼 모델들이 3만 위안
이상, 그러니까 6천만 원 이상대 차량에서는 역시나 잘 팔리고 있다. 그래서 혼다, 닛산, 제너럴모터스, 현대가 중국에서 빠르게 죽어가고 있는 반면 독일 자동차 있잖아요. 독일 자동차들은 여전히 3분의 1을 중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로 전환을 위해 현지 공급망과 협력하고 있다. 중국이랑 또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독일 자동차들이. 그래서 전 세계 매출의 3분의 1의 손실은 독일 자동차 산업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일 자동차는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선진국에서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독일 자동차는 여전히 이 비싼 모델, 독일의 자동차는 비싸다고 중국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BMW, 벤츠, 아우디 이런 거 타면은 야 진짜 잘 나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EU에서 지금 뭐라고 해야죠? 중국의 보조금 보조금을 철폐하면서 막아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독일 자동차 회사들,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다? 유럽에는 당연히 중국 전기차가 그냥 무혈 입성으로 들어간다. 서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너무 제가 바빠서 이런 거 자세히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비아디나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어떻게 그렇게 값싼 가격으로 그리고 생산도 어떻게 빠르게 하냐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이 값싼 가격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원천은 결국 에너지가 싸게 쓰인다는 얘기죠. 이 태양광만 봐도 태양광 산업이 지금 엄청나게 자동화 로봇이 설치되면서 태양광을 또 생산하고 생산 단가가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은 16에서 19% 하락을 했고요. 웨이퍼는 15.69% 하락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거기야 어디야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 있잖아요. 거기에 아예 그 사막에 그냥 까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태양광 시설을 깔아서 그 전기를 계속 값싸게 전기를 생산을 해서 이 값싼 전기를 이런 공장에 값싸게 또 전기세를 거의 안 받고 투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생산하면은 얼마나 싸지겠어요, 생산 단가가. 그리고 이 자동화를 가장 빠르게 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이 자동화된 로봇으로 이거를 더 싸게 만들어내니까 EV 가격, 전기차 가격도 싸게 나오는 거고, 폭스바겐조차도 그래서 지금 중국 내 혁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안후이성 허페이 있죠. 허페이에 25억 유로를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회사들이 다 이제 중국에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 왜냐? 독일보다 생산 단가가 낮아버리니까. 독일보다 인건비도 싸고 이 자동화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전기세나 이런 원료비도 싸니까 결국은 독일 기업들도 이제 중국에 넘어와서 중국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걸 막으면 안 된다. 유럽에서 보조금 이런 걸로 중국에서 생산된 거를 막으면은 오히려 독일이나 유럽 전기차 회사들이 망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인사이트 한번 받아가시고요. 중국이 더 무서운 거는 지금 인터넷 보급률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컴퓨터 성능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3년 말에 338만 개의 5G 기지국을 건설했고요. 이 통신망으로 이제 있잖아요. 자동으로 이제 여러 가지 채굴이나 이런 것도 자동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자동으로 이걸 운전한다고 합니다. 이 채굴 장비를 사람이 직접 가서 하면은 이 에너지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직접 안 가도 이거를 5G로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무인이라고 해야 되나? 원격 조정이죠. 원격 조정을 해서 이거를 다룰 수 있다. 그리고 항만도 원격으로 이렇게 자동화를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중국이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디자인도 진짜 미쳤습니다. 디자인도 이제는 화성까지 갈 수 있는 화성이나 달까지 가서 운전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까지 나온다. 중국이 진짜 아이카라는 브랜드인데 이런 디자인까지 나온다. 야 대단합니다. 이게 중국스럽다고 안 느껴지잖아요. 와 이거 미래의 자동차인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디자인까지 넘사벽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비아디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멕시코에 50개 매장을 계획하고 있고요. 올해 5만 대 이상의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10만 대 이상의 판매를 할 계획이다. 여기에 픽업 트럭을 출시해서 픽업 트럭도 많이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픽업 트럭은 베이징 쇼에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4월 9일 글로벌 데뷔에 이어서 이달 말 베이징 쇼에서도 전시될 예정이니까 기대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백은 6.8초 그 다음에 주행거리는 1100km 이상이라고 나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중국이 계속 스마트폰이나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 반도체를 제재를 하니까 범용 반도체를 계속 만들어내니까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점점 자국산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삼성 반도체가 계속 수출을 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전장 이런 업체들이 계속 수출을 하면서 중국에서 중간재를 수출하면서 많은 이득을 챙겼는데 이제는 그 이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쟁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가전에서도 밀리고 있고 그런 걸로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니까 저는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 달러, 금 이런 거를 모아 가셔라 이렇게 매번 말씀드린다. 우리나라 그리고 저출산으로 그리고 부동산에 너무 몰빵되어 있는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이 경제 구조가 헤어나오려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아니 잃어버린 40년도 걸릴 수가 있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오면 우리가 큰일 나니까 그 전에 빠르게 해외 주식으로 여러분들 자산을 많이 모아 놓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지금 디커플링 중국이랑 디커플링을 한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결과로 보면은 오히려 자국 내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을 못하고 오히려 중국 의존도만 더 높아졌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빨간색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양이고 중국으로 파란색이 수출되는 양인데 중국으로 수출되는 양은 늘어나지 않는데 세계 여러 국가들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양은 엄청나게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서 참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계의 공장이 중국에서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지만 어디 넘어갈 데가 없다니까요. 넘어갈 데가 없어요. 이게 공장이 넘어가려면 인프라가 돼야 되고요. 그렇게 생산할 수 있는 인력이 교육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로 자본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로 이제 그거를 수출할 수 있는 항구나 이런 철도 그러니까 인프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갖춘 데가 어디 있냐. 동남아에 있을까요? 없죠. 한국이 있을까요? 한국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중국보다. 그리고 다른 데 인도는 아예 인프라가 거의 전무하고 사람들도 거의 교육 못 받은 사람들도 많고 그런 거 보면서 결국에는 중국 말고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공장이 없다. 이렇게 향후 몇 년간 이거는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안업이라고 해서 새로 출시된 비아디의 1,300만 원인가 1,800만 원 정도 차량이죠. 이 전기차가 지금 1등을 했다고 합니다. SUV 주간 판매량 보니까 4월 1일에서 4월 7일까지 1846대를 팔아서 1등을 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잘 팔리고 있다는 게 무섭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라이즌 로보틱스에서 24일 전이 6 아이다스 칩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징 오토쇼 계기로 많은 전기차에서 새로운 전기차 공급망 제품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오토쇼가 4월 말에 열리니까 여기에 또 이제 신기술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계산력 여러 가지 이런 장비들이 갖추고 있는 이런 호라이즌 로보틱스의 기술력을 갖춘 이런 장비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560 TOPS 이 속도인가 봐요. 컴퓨터 성능. 그래서 이게 빠른 제품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고효율이고 높은 계산 능력 그리고 높은 처리 능력 안정성도 높이고 그래서 이런 좋은 칩이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오의 회장이 이것도 또 얘기했어요. 또 윌리엄 니오 회장이 하버드 연설에서 더욱 분열된 세계에서 협력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10년 전보다 더 분열돼서 큰일 났다. 그래서 우리는 협력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참 걱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전기차도 그렇고 서로 블록을 쌓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을 해서 더 빠르게 탄소 중립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겠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도와가면서 빠르게 발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긴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부족한 제 영상 매번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 정말 감동이고요. 꼭 여러분들도 복 많이 받으시고 주식으로 차이나 전기차 말고도 S&P 500, 나스닥 100, TQQQ, SOXL 우리 같이 테슬라도 같이 투자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분산 투자하셔서 같이 또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지랖이 너무 많아서 여러 내용들을 부동산도 달아드리고 이인구 통계도 달아드리고 그다음에 국제 정세도 달아드리고 다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너무 관심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씩 주식쟁이의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해드리는 거니까 한 번씩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